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간은 3학년들 위주로, 그리고 N수생들 위주로 어떤 컨텐츠들을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 뵙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2학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입시 정보들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 대입 성공의 지름길.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들도 조금만 더 준비를 하면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논술로 대학 가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제목은요. 문과 고등학교 2학년 재수 없이 대학 가기. 자, 그럼 여기서 재수 없이라는 거는요. 운 나쁘게라는 그 재수 없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수하지 말고 대학 가자. 삼수하지 말고 대학 가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좀 격하다 보니까 이 말이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 재수 없이 재수 좋게 대학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한 대 빡 때릴 수 있는 강한 제목을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재수 없이 대학 가자라고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들 제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다녔던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현재 저는 대치동에 있는 로고스 논술구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에 우리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지 아니면 2022학년도에 워낙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3까지 이어지는 경향성이 무엇인지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으시죠? 앞으로 내가 어떤 전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에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2023 입시 아니면 2023 논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세요. 2022학년도 즉 올해부터 정시와 그리고 교과 전형이 증대됐습니다. 인원이 증폭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조금 축소됐겠죠? 2023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이어지는 양상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과연 내가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만을 지원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지방권이라고 하는 지방대학까지도 고려를 할 것인지 그냥 제가 항상 만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인서울권 안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해봐야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 정규반에도요. 뭐 부산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한 명, 약간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이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대학을 오고자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경기도권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선생님 제 내신 등급으로 교과든지 아니면 학종이든지 어디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 한 7월쯤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끝내고 옵니다. 끝내고 와서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요. 지방에 있는 땡땡땡 대학을 가래요. 저 거기 싫어요. 저 그래서 논술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3, 4월쯤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아이들이 그래도 뭐 언제 어디든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막상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생각보다 갈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전국 4년제 대학을 보시면요. 교과 전형이 40%가 넘습니다. 게다가 늘어났어요. 근데 종합 전형이 좀 줄었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정시가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4년제 대학 가운데에서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 4년제 대학 안에서는요. 교과가 조금 더 증가했고요. 종합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요. 논술 어때요?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데 전국 4년제하고 서울 4년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으로는요. 그러니까 정시죠. 정시에서 수능 중심으로 가는 전형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이 줄어들고 수능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 과연 내가 2학년 때 내신을 얼만큼을 만들 수 있으며 3학년 때까지 얼마나 유지 혹은 향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자소서가 폐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소서에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을 생기부 안에서 이미 커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기부로 커버를 하기에는
학교의 어떤 조건이 열악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점을 과연 뭘로 보완할 수 있을까? 논술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주로 공통 과목이었잖아요. 시험 볼 것도 많지 않고요,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아요. 수능 준비하기가 딱 좋은 시기였을 겁니다만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반 선택에다가 진로 선택에다가 아이고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신에서 준비해야 될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는요. 수능 준비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요. 내신 준비하기도 역시 약간 버겁고요. 내신을 잘 받기도 역시 어렵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내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새기셔야 돼요. 특히 지금 1학기 때 중간기말 보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온라인 강의 일부 하면서 학교 생활하기 조금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 가는 거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하고 어차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1, 2학년 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는 환경이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가 어려운 지점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교과 전형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인서울 그리고 서울권 4년제 학교에 기회가 그렇게 폭넓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생기부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 인원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주로 학추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3의 5% 이내만 지원을 할 수 있겠고요. 고대하고 성대는요. 4% 이내만 지원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중앙대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딱 10명까지. 그러면 내가 반에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학교가 15반이다? 그러면 만약 14등, 15등이면은 그 10명 안에 지원자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끊으면요. 우리 학교의 인원 자체가 적어버리면 내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추를 통해서 좋은 학교,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라고 말하는 데를 지원하기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학추가 아닌 또 다른 요소, 즉 학종이든지 아니면 논술이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방식을 일단 따져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2023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이미 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안이요.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처에서 2023 입학 전형, 전형안 이거를 검색을 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 대학별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요. 선택 과목에다 집중을 좀 해서 본인의 성적을 좀 더 향상시켜 놓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종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내신에다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률에 연연하지 않고 학종 전형은 지원해야 할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런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학종 모집 인원 줄어든 게 무슨 의미야. 실제 경쟁률만 여러분이 이겨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성실도가 굉장히 우수했다거나 아니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학업과 관련한 어떤 성취를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 만약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독서활동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글쓰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나는 문헌정보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매니악한 학생이 있다면요. 그러면 당연히 학종에 지원을 하셔야죠. 그런데 나는 학종도 그닥 준비가 안 돼 있고 내신도 지금 1학년 때 보니까 약간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들면 논술하세요. 논술은요.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한 학종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다른 여건이 그다지 충분치 않은 학생들에게 논술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필요한 거는요.
독해력 있어야 되고요. 표현력도 있어야 되고요. 자료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받았을 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요짜기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논술도 시험이에요. 각 대학에서 대학별 교사로 출제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기출문제 분석하십시오. 문제 해결하세요. 노하우를 익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시험 보러 갔을 때 합격자의 답안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고2 때부터 논술 준비를 꾸준히 충실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정시로 대학 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수시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꾸준히 조금씩만 나누어서 준비하세요.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논술에서는요. 만약 진짜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수능 등급에서 내가 도저히 수학을 커버할 수 없거나 영어를 커버할 수 없거나 하면은 한 과목에 취약점이 생겨버리죠. 만약 국어, 영어, 탐구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수학이 영 안 나온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쯤 됐을 때 수학을 약간 접고요. 나머지 과목에다가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면 수시에서 2과목이나 아니면 3과목에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논술을 하는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3학년 때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1학년 때 살아온 환경이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다 판단이 서면 그때는 논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수학이 어렵다. 그럼 국영탐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왜? 수능 최저의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우리 2023학년도에 문과 학생들에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우리 정시로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N수생들 많아지고요. 우수한 이과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수능이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선택 과목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선택형 수능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아마 불안정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1등급, 2등급 만같이 나오면 N수생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수능에서 네 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꿈 같은 등급 수능에서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으면 논술하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한두 과목 정도가 분명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논술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은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합 6등급 요구한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어요. 세계합 6만 충족을 하면 돼요. 그 다음 학종이나 교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수시 6장 카드 날리실 건가요? 안 날릴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논술 준비를 미리 조금이라도 해놓는 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종 정시에서는 우리가 사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더라도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시에서 여러분 대학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몇 점? 그러면 어디 학교 어디 과는 몇 칸이 남으니까 지원해도 충분히 괜찮고 어디 과는 몇 칸이 부족하니까 지원했을 때 불합격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러면 당락 여부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요. 남들의 성적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점수에 의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과 지원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근데 논술에서는요. 학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원하는 학과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과라면 재수하지 않기 위해서 논술하십시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2023학년도 논술 최저가요. 어떻게 책정이 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한 과목만 3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그리고 서울여대인데요. 고대 세종의 경우에는 영어 2등급 또는 한 과목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두개합 3등급, 두개합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두개합 3등급이면 약간 까다롭죠. 한국외대 LD학부하고 LT학부고요. 두개합 4등급에는 한국외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이 구분되어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 그리고 과가 계열마다 조금 점수를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별로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한국외대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건대, 동대, 부산대, 숭실대, 연대, 미래 이렇게가 두개합 4등급으로 점수를 바꿨고요.
근데 두개합 4등급의 연대 미래캠은요, 간호학과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개합 5등급은요, 경북대, 경희대, 세종대, 그리고 숙명여대, 중앙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개합 6등급 성신여대, 연대, 미래캠퍼스에 인문계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개합 7등급에 덕성여대 있습니다. 3개합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있는데 사실 3개 합 들어가면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훅 떨어집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2과목은 어떻게 해보는데요, 3과목 점수 내려면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의 3개합 4등급이에요.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3개합 5등급에 성대 글로벌, 이화여대 스크랜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합 6등급에 성대 서강대, 중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개합 7등급에 홍익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용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경기, 광운, 당국, 수원, 아주, 연세, 인하, 한양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논술고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논술고사를 3학년 때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예비적으로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어 독서 지문의 해석 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독서 지문 해석 능력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료 분석, 사탐, 그리고 수리 논술, 영어 제시문, 이게 다 수능과 엮이거든요. 함께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 해석을 위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조금 숙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에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논술 준비하면서 특히 이화여대라든가 외대 논술 준비하면서 영어 제시문으로 충분히 커버하는 거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고요. 그러면 논술 합격을 위해서 배경 지식을 향상하거나 그리고 시사적인 데에 관심을 가지거나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논술하면 좋습니다 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논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꼭 전략적으로 논술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요. 그리고 답안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논술 문제를 풀어야 되거나 유형에 대해 파악하거나 하는 요소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좋은 답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손무의 손자병법의 일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내내 위태롭지 않습니다. 근데 적도 알지 못하고 나도 잘 모르면 매번 싸워봐야 매번 위태로워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사실 지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취약점을 분석하세요. 그러면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오픈하는 반의 수업 시간은요,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총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시간 동안 고3 예비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약 50분 내외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다시 만나요.